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문제 풀어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풀어볼 것 같은데요. 24번까지 정리 잘하고 계시죠? 오늘 이 시간은 25번부터이고요. 경찰대학 국어 영역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문제 딱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조금 어려워하는 네, 맞습니다. 나와 있죠. 나와 있죠. 아무래도 국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예탄글 같은 경우에는요, 뭐 읽는 거에는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해는 다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혹가다 제막매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현대글로 좀 바꿔서 우리가 읽기 쉽게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원문 그대로 나와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는 알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자, 월명의 제막매가라고 되어 있네요.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시이다, 노래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복을 빌고 추모하는 것이죠.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19채 향가입니다. 19채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19채 향가이고요. 크게 4, 2의 형태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4, 2 형태이고요. 처음으로 보시면 2구로 나와 있는 마지막 구절 보면 낙구의 첫머리에 반드시 감탄사 아으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는 시각적인 문제였고요. 자, 그럼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 보죠. 자, 생사로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사, 삶과 죽음의 섭리가 예 있삼에 저이고 여기 있음에 머뭇거리고, 자, 여기 예 있삼에 저이고 여기에 기억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네, 맞습니다. 문제로도 나와 있는데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문제에서 직접 보고요. 저는 가장 그래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머뭇거리고 라고로 할게요.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나는 가난다 말하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니고 가는 거죠.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죽은 누이를 향해서 좀 안타까워하는 거죠. 삶과 죽음의 이치가 여기 있는데 어찌 간다는 말도 안 하고 가느냐라고 하고 있네요. 호소하는 듯한 어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보면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의 뼈들 잎다이 이에 저의 떨어질 잎처럼 죽은 누이 한 가지에 나고 한 가지에 나고 그렇죠. 부모의 가지에 났다. 죽은 누이와 내가 가는 곳 못 뛰어온겨 가는 곳 모르온저 아으 마티차례 맛보을래 마티차례에서 만날라 도닫고 기다리고다 라고 되어 있네요. 도닦아 기다리겠노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처음에서 보면 기 부분에서 보면요. 누이의 죽음에 대해서 시적 화자가 처절하게 호소하는 듯한 어조.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요. 생사 문제에 놓인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화자의 한탄. 화자의 한탄 그리고 연민의 어조. 그 다음 마지막 겨울 부분 보시면요. 겨울 부분 보시면 생사의 문제를 초월하려고 초극하려는 구도자의 의지적인 어조. 우리 다시 만나자 라고 도 닦으면서 기다리겠노라 라고 기다리겠노라 라고 의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으 이 부분은요. 네, 맞습니다. 감탄사이고요. 여기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으 이 부분이 시상을 전환시킵니다. 자, 앞에 기와 서에서
현재 상황, 처절함, 너무 슬퍼, 아파, 어떻게 말도 안 하고 가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마지막 442 결 부분에 이러한 감탄사를 기점으로 우리 이제 좀 마음을 정리하고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나중에 꼭 만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보면 미타찰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혹시 마타찰이라고 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애들하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수업을 할 때 마타찰이 입에 한번 붙고 나서부터 계속 마타찰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눈 크게 뜨고 미타찰에서 맛볼래라고 되어 있죠. 이 미타찰은요, 맞습니다.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극락세계에서 다시 만나자. 극락에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보면 윤회사상이 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거, 윤회사상 돌고 라는 윤회사상 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망매가 죽은 누이를 추모하기 위해 그리고 기리기 위해 명복을 빌기 위해 불러주는 노래라는 내용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성산문의 시조도 유명하죠. 많이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굳은 절개가 느껴지는 그러한 시조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 몸이 죽어가셔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일봉의 낙락장송이 되야 이셔 백설이 망공군 할제 독야 청청하리라 라고 되어 있네요. 내가 죽어서 무엇이 될까 생각해봤더니 복례산 제일봉에 가지가 길게 축축 늘어진 큰 소나무가 되어야 되겠다. 자, 여기에서 소나무 나왔네요. 자, 소나무 생각하면요. 시조에서 그리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시사철 푸르다라는 거, 즉 변함없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럼 계속 보면 백설이 망곤할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설이 하늘과 땅에 가득 찰 때에 홀로 푸른 빛을 발하리라 독야 청청하리라. 세상이 온통 눈으로 뒤덮여 하얘더라도 나 혼자 변함없이 맹세하리라. 죽어서도 맹세하리라. 굳은 절개를 의미합니다. 즉 죽어서도 세상이 다 변한다 해도 나 혼자는 변하지 않겠다. 굳은 절개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빗대어서? 소나무에 빗대어서, 소나무에 무엇에 빗대어서? 사시사철 변하지 않는 독야청청에 빗대어서 라는 거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볼까요?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내용 보시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양전마마가 한날 한시에 몽사를 얻으시니 대명전 들보에서 6 청의 동자가 날아와서 일시에 읍하거늘 내가 사람이냐 귀신이냐 나는 새도 들어오지 못하는 곳인데 어찌 들어왔느냐. 인간 사람도 아니었고 귀신도 아니었고 하늘의 청의동자로서 옥황상제의 명령으로 국왕전하의 명패를 풍도섬에 가두러 왔습니다. 그는 어찌하여 그러느냐? 신하 중에 원책이 있다더냐? 만민 중에 원민이 있다더냐? 원책, 원민이 아니라 뭐라고 하고 있나요? 하늘이 아는 아기를 내다 버리신 죄로 한나라인시에 문안 드시면은 한나라인시에 승하하시리라. 이 죄로 돌아가실 거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거 어떤 내용인 줄 알겠다라는 거. 바리대기 신하 이야기죠. 바리대기 신하, 바리공주, 바리대기 버린 아기가 공주가 된 바리공주 이야기입니다. 계속 볼게요. 자, 그러면 내 어찌 회춘하리오? 내가 어찌 젊음을 되찾을 수 있을까? 버린 아기를 찾아들여서 어떻게 그 버린 공주를 다시 불러들여서 삼신삼 불사약 무상신 양여수 동해용왕 비례주 복례산 가얌초 안하산 수리치를 구해다 잡수시면 회춘
하시리라. 저는 이런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자기가 아기를 버렸고요. 그 벌로 한나란 씨에 승하할 건데 이것을 다시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공주를 데려와서 잘해줘가 아니라 공주한테 이러한 도전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공주 입장에서 실현이 되겠네요. 그럼 이 공주 입장에서는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버려지고 어느 날 갑자기 불러서 신나서 갔더니 이러한 또 테스트를 당하게 되네요. 깜짝 놀랐겠니 남가 일몽이라 라고 되어 있네요. 꿈에서 깼습니다. 중략하고요. 대왕마마 병환이 위중하옵시니 만조백관 시녀 백성들아 무상신 양령수를 얻어다가 국가 보존할 소냐. 이승약이 아니온데 어찌 얻을 수 있으오리까. 아하. 쓰러졌는데 병환이 위중해서 약이 필요한데 이 약은 이승의 약은 아니라고 합니다. 버려졌던 칠공주 불러내요. 부모 소양, 효양 가려느냐. 어떻게 보면 조금 억울할 것 같기도 한데 착한 바리공주는요. 국가 은혜와 신세는 안 줬지만은 이 부분이죠. 니은. 어마마마 배 안에 10달 들어있던 공으로 소녀 가오리다. 받아들입니다.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거둥 시위로 하여주랴 구슬덩 사덩을 주랴.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뭐라고 하나요? 필마 당기로 가겠나이다. 필마 당기라는 건 한 필의 말을 홀로 타고 가겠나이다. 사승포 고이적삼 오승포 두루마기 짚고 쌍상투 짜고 새패랭이 다쭉 무쇠 주령 짚으시고 은지게 금줄 걸어 매이시고. 그러한 것을 갖추고 간다라는 거죠. 양전마마의 수결받아 바지끈에 매이시고 양전마마의 수결을 받아 바지끈에 매이시고 여섯 형님이요 삼청 궁녀들아 7번째 딸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대왕 양마마님께서 한나란 씨에 승하하실지라도 나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서 인상 거둥내지 마라 국장 치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리고 나서 중략 이제 그곳으로 향해 가는 내용이 있겠죠. 아기가 칠공주가 한 곳을 바라보니 동해에 청유리 장문이 서 있고 서해는 백유리 장문이 서 있고 남해는 홍유리 장문이 서 있고 북에는 흑유리 장문이 서 있고 한가운데는 정렬문이 서 있는데 무상신선이 서 계시다. 동서남북으로 있고요. 가운데 무상신선이 서 계시다. 키는 하늘에 닿을 듯하고 자 이거 누구 얘기일까요? 바로 무상 신선의 모습이겠죠. 하늘은 키에 닿을 듯하고 얼굴은 쟁반만 하고 눈은 등잔만 하고 코는 질병 매달린 것 같은 손은 소댕만 하고 발은 석자 새치라라고 되어 있네요. 조금 무섭죠. 하도 무섭고 끔찍하여 물러나 삼배를 드리니 무상신선하는 말이 무엇이라고 하나요? 그대가 사람이뇨 귀신이뇨 날찜 무상신선하는 말이 그대가 사람이뇨 귀신이뇨 날찡승 길벌어지도 못 들어오는 곳에 어떻게 들어왔으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나는 궁광마마의 세자로서 부묘 봉양 왔나이다. 부묘 봉양 왔으면 물값 가지고 왔소? 나무값 가지고 왔소? 총망길에 잊었나이다. 그렇다면 뭐해라. 물 3년 길어주오. 불 3년 떼어주오. 나무 3년 베어주오 라고 되어 있네요. 9년이나 되네요. 자, 바리공주 조금 바리공주 신화인데요.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요. 자주 언급이 되기 때문에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자, 바리공주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무가입니다. 자, 죽은 사람의 혼령을 위로하는 굿에서 불리던 서사무가죠. 그래서 계속 보시면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바리공주가 병든 부모를 위해서 온갖 고난을 이겨내고 여기까지는 우리 우리 문제에 나와 있고요. 고난을 이겨내고 마지막에 결국 다 이겨내서 무신이 됩니다.
신이 되죠. 무신이 된 사연이 나타나 있는 서사무가입니다. 전국에 걸쳐서 적자가 미상이죠. 전국에 걸쳐서 전승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특성상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다, 구전된다. 자, 구전된다. 구비문학의 특성상 지역과 아무래도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약간 내용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 도시만의 특징이 묻어나겠죠. 하지만 큰 틀은 변하지 않습니다. 큰 틀은 무엇이냐? 공주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어때요? 태어나자마자 버림을 받게 되고요. 어느 날 갑자기 부모의 약을 구해와라.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모험을 떠나죠. 그래서 이승과 저승을 오가고요. 결국 다 해결하고 난 후에 신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큰 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바리대기 공주 혹은 바리공주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 내용까지 확인해 봤고요. 저희는 이제 문제 한번 보죠. 자, 25번입니다. 가에서 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보시면 극적인 전환을 통해 미적 쾌감 불러일으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 미적인 쾌감을 불러일으킨다. 근데 그 앞에 극적인 전환에 대해서 언급된 것은 그렇죠. 가 부분의 이 부분에서 마지막 아으라는 감탄사 부분이 제가 시상이 전환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번만 가만 해당이 되고요. 자, 2번 인물의 배경이 설정되어 사건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다의 내용만 해당이 됩니다. 각행이 율격이 일정하여 편안하고 안정된 느낌. 그렇죠. 나 부분이죠. 시조 2조 3, 4조 율격입니다. 시조는 정해진 형식이 있죠. 그것을 잘 지키고 있고요. 자, 4번 볼게요. 2승의 3 이후 상황을 상정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가부터 볼까요? 자, 2승의 3 이후, 죽은 후, 그렇죠. 어디에서 만나자, 누이의 죽음을 통해서 느낀 삶의 무상함을 우리 나중에 어디에서 만나자? 극락에서 만나서 뭐 하자? 미타찰에서 보고 극락세계에서 만나서 우리 잘 그때까지 도 닫고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나에서는요 가정하고 있나요? 그렇죠. 무엇하리라 백설이 망공군할제라고 되어 있죠. 죽어서도 절개를 지키겠다. 소나무의 빛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맞고요. 다 보면요. 죽음 이후의 삶 나와 있나요? 바로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리공주 자체가 어때요? 아까 2승에서 어때요? 저승으로 2승에서 약을 구할 수 없으니 갔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삶에 대한 이야기도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다 공통점 4번 맞고요. 밝고 동적인 이미지와 어둡고 정적인 이미지가 대조되어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가와 나에서는 확인할 수 없고 다는 오히려 가능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요. 자, 나의 보기에 시적 화자 태도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보기를 한번 보니까요. 제가 표현은 안 해놨는데요. 한번 읽어보고 정리하는 걸로 하죠. 정과정입니다. 자, 이 내용은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현대어풀이를 해드릴게요. 내 님을 그리싸와우니다니 라고 되어 있죠. 내가 임을 그리워해서 울며 지내니 산에 있는 접동새와 나는 처지가 비슷합니다. 나를 참소하는 말이 아니시며
거칠으신들 아으라고 되어 있죠. 나를 참소하는 말이 옳지 않으며 거짓인 줄은 잔활효성이 알아시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지신명도 아실 것입니다. 넋이라도 님과 함께 한 곳에서 입고 싶어라. 벽이 더 신이 뉘러 신이 있까라고 되어 있죠. 니만 허물이 있다고 우기더니 내가 허물 있다고 우기던 사람 누굽니까? 라고 오히려 묻고 있고요. 과허물도 잘못도 허물도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 헐뜯는 말이로구나 슬프구나 아으. 그 다음 님이 이미 나를 벌써 잊으시니까 잊으셨습니까? 아소니마 그러지 마십시오 이마. 도람 들으샤 괴우쇼셔 마음을 돌려 들으시어 사랑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나를 모함하는 것 같아요. 그 말 진짜 아니니까 도대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나 그런 사람 아니다. 날 사랑해 주세요 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나와 복이 나에서는요 어때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나는 절개를 지키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기에서는 억울해하면서 나 사랑해줘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하나 볼까요? 나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이 넘치는 데 비해 보기는 미래를 우울하게 관망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나는요 자신의 죽음을 알고 의연하게 오히려 대처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서도 독야청청하리라 홀로 나의 절개는 변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요 자신의 의지를 실제로 구현하고자 하는데 비해 오히려 그냥 받아들이고 있죠. 세상이 다 망하더라도 즉 내가 죽더라도 라고 하면서 어때요? 그냥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구현한다라는 건 아니고요. 자신의 감정 절제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지 않고 있고 보기는 오히려 자신의 감정 누가 도대체 나 나쁘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억울해하면서 호소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아니고요. 그 다음 나는 자신의 현실에 의연하게 대처하는 데 비해 죽음을 좀 받아들이고 하고 있는 데 비해서 보기는 시적 대상에게 역시 억울함 표현하고 있고요. 나는 자연의 좋은 풍광 속에서 위안을 얻고 있나요? 위안을 얻는다라기보다는 그것을 보고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기는 자연 속에서 무라일체의 삶을 동경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오히려 자연은 알고 있을 거야. 내가 억울하다라는 걸 이해하고 호소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죠. 나는 구속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세상을 추구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자연을 보면서 변치 않는 즉 무엇을 보면서 소나무를 보면서 나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절개를 지키겠다라는 결의를 보이고 있고요. 보기는 문제 해결을 한 후에 지위의 상승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랑해 주세요. 이미시여 나를 다시 받아주세요 라고 돌아가고 싶어하고 있네요. 가장 적절한 것은 3번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27번이요. 보기의 설명 참조하여 기억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기억의 향찰 원문은요. 차의 유아미 치힐 이견입니다. 이에 대한 해독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요. 학자 사이에선 이견이 있습니다. 양주동은 이샴의 저희고로 김한진은 이샴의 머뭇거리고로 해독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따랐죠. 한자에는 음과 훈, 우리나라에서는 음과 훈을 빌려서 우리말을 기록한 향찰에 대해 음독과 훈독에 따라 서로 다른 해독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한자는요. 나무 제가 가장 사용해 나무라고 할 때도 있고 목이라고 할 때도 있죠. 그리고
물론 음과 뜻이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옥자나 뭐 이런 글자 같은 경우 제가 한자를 아주 잘 알진 않기 때문에 자 향찰 같은 경우는요. 음이나 뜻을 각각 빌려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음으로 갔다가 갑자기 뜻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향찰인데요. 그래서 그 선택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견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기의 설명 참조해서 기억에 이해한 거 기억 보시면요. 앞으로 가시면 가에 나와 있죠. 예, 이샴의 저희고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보면 기억은 향찰의 해독자의 관점이 반영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두 가지 중에서 머뭇거리고 해당하고요. 기억은 차자표기인 향찰로 기록된 것을 우리말로 해독한 건 맞습니다. 한자를 빌려온 것이고요. 기억의 예는 이해와 같이 두 음절로도 해독할 수 있고요. 예, 기억의 이샴에는요. 이론의 여지가 많지 않은 해독. 그 다음에 기억의 저희고는요. 머뭇거리고로 달리 해독되기도 하지만 뜻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자, 저희고와 머뭇거리고 저희고는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머뭇거리고 둘의 뜻이 전혀 다르죠. 바로 음독과 훈독의 차이 어느 것에 있는 그 자체에 중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그 의미에 중점을 둘 것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뜻도 다르게 해독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8번이요. 자, 문맥상 니은과 디귿을 비교해서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니은과 디귿 모두 실물적인 이미지를 표현한 건 맞나요? 네, 한번 볼까요? 자, 니은은 무엇인가요? 바로 입이고요. 디귿은요. 바로 낙낙장소. 니은 디귿 모두 식문적인 이미지 표현한 거 맞고요. 니은 디귿 모두 원관념에 대한 보조관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니은은 디귿에 비해 더 능동적인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능동적인 거 바로 디귿이 더 능동적이죠. 그리고 니은에는 디귿에 비해 사물의 동적인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바로 떨어지는 입에서 알 수 있고요. 디귿은 니은에 비해 사물의 색채 이미지가 시상 전개에 중요한 역할 하나요? 맞습니다. 푸른 빛 알 수 있죠. 어떻게 하겠다. 자신의 사시사철 변하지 않는 푸른 것처럼 나 또한 절개와 지조를 지키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하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9번이요. A에서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A는요. 하늘이 내리신 아기를 버린 죄로 양전마마가 동시에 죽게 된다라는 뜻 맞고요. 자, B는요. 역시 맞습니다. C도 맞고요. 그 다음 D를 잠깐 볼까요? D를 보면 여러분들 그 본문에 보시면요. 뒷부분 키는 하늘에 닿은 듯하고 얼굴은 쟁반만 하고 눈은 등잔만 하고 코는 줄방 매달린 것 같고 손은 소댕만 하고 발은 석자 새치라라고 무상신선에 조금은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에게 두려우면서도 친근함을 느끼는 주는 겉모습을 형용한 것이다? 아니죠. 오히려 친근하지 않고 좀 두렵고 무시무시하게 생겼다라는 표현이 더욱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5번도 읽어보면 여러분들 이해 가실 겁니다. 그 다음 지문으로 가죠. 자, 지문 나와 있는데요. 정리하면서 가죠. 맹자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말했나요? 맹자 나왔네요.
자, 우산의 나무가 일찍이 아름다웠는데 대국의 교회이기 때문에 도끼와 자기로 매일 나무를 베어가니 제목이 아름다울 수 있겠는가. 낮과 밤에 자라남과 우로가 적셔줌으로 싹이 나오는 것이 없지 않지만은 또 소와 양이 뒤이어 방목됨으로써 저와 같이 헐벗게 되었다. 원래 나무가 있었는데 매일매일 베어가니 제목이 없고 또 싹이 나지만 어때요? 또 한 번 2차 소와 양이 와서 다 먹어버리니 결국 헐벗게 되었다. 사람들은 우산이 헐벗은 것을 보고 그곳에는 일찍이 훌륭한 제목이 있지 않았다고 여기니 이것이 어찌 우산의 본성이겠는가? 본성은 따로 있다. 그것에 어때요? 본성이 있는데 자꾸 베어나가고 공격 1차 공격 2차 공격 있으니까 결국 사람들은 원래 없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데 본성은 있다라는 거죠. 누가 얘기했나요? 맹자가 얘기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어찌 인의의 마음이 없으리요. 그렇지만 그 양심을 잃어버리는 것이 도끼와 자기로 아침마다 나무를 베어가는 것과 같으니 이렇게 하고서도 아름다울 수 있겠는가. 낮과 밤의 자라남과 새벽녘의 기운을 받음에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함이 사람들 사이에 근접한 것이 얼마 되지 않는데 낮에 하는 소행이 이것조차 질곡하여 없어지게 하는 것이다. 자, 질곡하여 이랬다 저랬다 반복하면 밤의 기운이 보존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금수와의 거리가 멀지 않으리다. 사람들은 그 금수 같은 것을 보고 일찍이 훌륭한 재질이 있지 않았다고 여기니 어찌 사람의 실정이겠는가. 이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야. 후의 모습만을 보면 안 돼. 원래는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만약 잘 기를 수 있으면 사물마다 자라나지 않는 것이 없고 만약 기르지 않으면 사물마다 없어지는 것이 없다. 공자가 말씀하기를 잡으면 보존되고 놓아버리면 없어져서 나가고 들어옴이 일정한 때가 없어 방향을 알 수 없는 것이 오직 사람의 마음이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본성은 있다. 그리고 착하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랬더니 무엇이라고 하나요? 주자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주자가 말씀하셨다. 양심이란 본연의 선한 마음이니 곧 이른바 인의지심이라는 것이다. 양심이라는 게 인의지심. 새벽녘의 기운이란 사물과 접하지 않았을 때의 청명한 기운, 선하다라는 의미이죠. 계속 볼까요?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함이 사람들 사이에 근접하다는 것은 사람들 마음에 똑같이 옳게 여기는 바를 말한다. 얼마 되지 않음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질곡은 형틀이다. 이랬다가 저랬다 반복함은 말이나 행동을 이랬다 저랬다 하며 자꾸 되풀이합니다. 사람의 양심이 이미 방실되었으나 낮과 밤의 때 또한 반드시 자라나는 것이 있다. 그러므로 새벽녘에 사물과 접하지 않아서 그 기운이 청명할 때에는 이 양심이 반드시 발현되는 것이 있다. 다만 그 발현됨이 지극히 미미한데 낮에 행하는 불선이 잇따라서 질곡하여 없어지게 하니 이것은 마치 산의 나무를 이미 베어 갔으나 오히려 싹이 돋아났는데 또 소와 양이 뒤미쳐 방목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낮에 하는 소행이 성하게 일어나면 반드시 밤에 자라나는 바를 해치고 밤에 자라는 바가 적어지면 또 낮에 하는 나쁜 행위를 이기지 못한다. 이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반복하며 서로 해쳐서 새벽녘의 기운도 청명하지 못해서 인의의 양심을 보존할 수 없는 데에 이른다. 즉 사람의 마음의 방향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그 다음 주자는 공자. 지금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 선현들의 이야기를 쭉 정리하고 있죠.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잡으면 여기에 있고 놓으면 잃어버려서 나가고 들어옴이 일정한 때가 없고 또한 정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공자가 사람의 마음의 방향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맹자가 이를 인용하여 마음이 신명하고 측량할 수 없어 위태롭게 움직여 편안하게 어려움이 이와 같으니 잠시라도 기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정자가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어찌 나가고 들어옴이 있겠는가? 아예 다 부정을 하네요. 잡음과 놓음을 가지고 말씀하였을 뿐이니 마음을 잡는 방법은 공경하여 그것을 곧게 하는 것을 따릅니다. 스승에게 들으니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 장의 뜻이 가장 요긴하고 절실하니 배우는 자들은 마땅히 익숙하게 음미하고 깊이 살펴야 할 것이다. 부주로 정리합니다. 부주 범순부의 딸, 5명이네요. 누가 얘기했나요? 이제 범순부의 딸이 이야기합니다. 딸이 맹자의 조존장을 읽고 말하기를 맹자는 마음을 모르셨다. 무엇이라고? 마음이 어찌 나가고 들어옴이 있겠는가? 라고 했는데 이천 선생은 그 말을 듣고 말씀하시기를 이 여자가 비록 맹자는 몰랐으나 도리어 마음은 알았다 라고. 이천 선생과 딸은 이 범순부의 딸이라는 분은 좀 생각이 같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마음은 나가고 들어옴이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맹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맹자는요. 사람의 본성은 착하다라고 했고요. 공자는요. 사람의 마음의 방향은 알 수 없다. 주자는요. 양심의 본연의 선한 마음 즉 인의 지심이다. 그러나 이 양심이 이랬다 저랬다 반복하면 보존할 수 없는데 이를 수 있다. 정자는요. 마음 들어가고 나감 있을 수 없다. 범순부의 딸도 역시 들어가고 나감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30번 볼게요. 윗글에 나온 인물들의 발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공자는 마음을 잡아두지 않으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모른다. 그리고 맹자는 사람이 낮 동안에 행하는 행위가 마음의 본성을 잃도록 만든다. 없는 건 아니다. 주자는 청명한 기운으로 양심이 일어나면 나쁜 행위는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요? 서로 영향을 주기에 무엇한다? 보존할 수 없다. 무엇을? 양심을 보존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정자는요. 공경하여 마음을 곧게 하는 것이 마음을 잡는 방법이다. 범순부에 따른 마음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입니다. 31번이요. 기억의 말하기 방식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거 기억은요. 맹자입니다. 자, 그럼 맹자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주장에 상응하는 비유를 이용하여 설득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무엇 이야기하고 있나요? 우산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어때요? 나무들. 그렇죠? 나무 베어가는 거 1차 공격, 2차 공격, 그다음에 양들이 와서 먹는 거 2차 공격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양심은 어때요? 낮 동안 행하는 마음의 본성을 잃도록 만드는 것이지 양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말을 인용하여 주장을 구체화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글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이러한 경향을 띠고 있는데 조목별로 제시한 근거들 종합하는 거 아니고요. 실천하는 방법, 근거 설명 아닙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1번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32번으로 갈게요. 32번입니다. 윗글의 내용을 실천한 선비들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실행에 옮기고자 한 것이 아니자 오히려 반대였죠.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들어가고 나감이 있고 또 마음에 대해서 지금 4명의 선인과 1명의
딸이 이제 이러하게 마음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정리하고 있는 것처럼 이 글은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나요? 바로 마음에 대해서, 마음을 살피는 것, 마음을 알아보는 것, 마음을 살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기도 하고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본성이라는 거,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 양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다스리고 점검하고 잘 알아야 하고 잘 다스려야 하고 그 다음에 잘 살펴야 한다. 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실행에 바로바로 옮기는 것을 좀 경계했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재고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본래의 마음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고 있었고요.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면서 항상 의식이 깨어 있고자 그리고 공경하는 일 갖고자 혼자 있을 때에도 조심하고 삼갔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그 다음 새로운 글로 가보죠. 자, 33번부터 37번에 해당하는 글입니다. 유한림이 입고라고 궁에 들어가고 집이 고요한데 사부인이 홀로 책상에 의지하여 그러면 유한림 나왔고요. 아무래도 궁궐에 들어갔다라는 거 보니까 남편인 것 같아요. 그의 부인인 사부인이라고 나와 있네요. 책상에 의지하여 고서를 보더니 시비 춘향이 아래였다. 화원의 작은 정자에 모라한 꽃이 성이 피었사오니 한번 구경하소서. 부인이 즉시 책을 덮고 12, 5, 6인을 데리고 정자에 이르렀다. 버드나무 그들은 난간을 가리고 꽃향기는 옷에 스미니 짐짓 아름다운 경치였다. 사부인이 시비를 명하여 교씨를 청하여 봄 경치를 구경하고자 하다니 문득 바람결에 검은 곳 타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맑고 처절하여 진주가 옥쟁반에 구르는 듯하여 사람의 마음을 요동하였다. 무엇이? 바로 검은 곳 타는 소리가. 좌우에게 물었다. 이 검은 곳 누가 타느냐? 시비가 대답하였다. 교낭자의 제주로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낭자 나오네요. 누군지 볼게요. 교씨가 음유를 알더냐? 백자당이 정당과 거리가 멀어 부인은 모르시려니와 저희는 종종 낭자의 검은 곳 소리를 타고 노래 부르는 소리를 들었나이다 라고 하고 있네요. 이렇게 말할 즈음에 검은 고 소리가 그치고 고운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들 부인이 고개를 숙이고 듣다가 한참 후 시비춘향에게 말을 전하도록 하였다. 마침 일이 없어 화원에 이르러 풍경을 구경하더니 낭자는 한 걸음을 아끼지 말라 이리 와라. 라는 얘기죠. 교씨가 놀라 즉시 왔다. 부인이 자리를 주고 함께 꽃을 구경하며 차를 마셨다. 부인이 교씨에게 말했다. 낭자가 재주 많은 줄 알았거니와 음률의 정통함은 몰랐다. 재주가 많은 건 알았는데 네가 이렇게 음악에 관심이 있는 줄 몰랐네. 아까 겸은고 소리를 들으니 좋기 채문이로 하여금 홀로 아름답다 하지 못하리로다. 교씨가 대답하였다. 천안제주에 무엇을 잘하리까마는 심심하였으므로 혼자 즐기더니 부인이 들어 계시니 황공하옵니다. 부인이라고 하네요. 내가 낭자로 더불어 정이 가슴 속에 있고 있는 붕우니라. 붕우라. 한마디를 하고자 하나니 어떠한가? 부인의 가르치심이 있사오면 천첩에 다행일까 하나이다. 낭자가 탄 곡조는 너가 연주한 곡조는 당나라 시절 예상우이곡이라. 이 곡조를 요즘 사람들이 많이 타나 실은 당현종이 서쪽 지방으로 도망하고 양귀비가 마회의 역에서 죽어
비웃음이 후세에 그치지 않았으니 이는 만국의 음악이라 본디 취할 것이 아니네. 아, 네가 한 것의 뜻이 이렇게 있다. 또 그대의 검은고 소리와 노랫소리를 원근 사람이 들으면 여자의 도리에 합당하지 못할 것이네. 아, 아무래도 여자니까 그때 당시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겠죠. 그대가 어질무로 도리를 행하여 남편을 섬기고 자식을 엄히 가르치며 하인을 은혜로 다스리면 이 반드시 여자의 덕행이니 남자라도 검은고를 타는 것은 바르지 못한 사람이 하는 바이라. 그대가 어진 도리로 잠시의 과실을 깨닫지 못한 것임에 내가 그대의 어짐을 아름다이 여겨 이르나니 너무 허물하지 말게나. 말도 참 대단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사부인이 지금 교낭자에게 어떻게 보면 지적을 하는 건데 굉장히 우아하게 하고 있죠. 소첩이 배운 것이 저거 잘못함을 깨닫지 못하였더니 부인께서 이르시니 가슴에 새겨 있지 않으리다. 아하, 이 둘의 관계는요. 이 사부인은 본부인이고요. 교낭자는 첩이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둘은 초척 관계네요. 부인이 또 교씨를 위로했대요. 내가 낭자를 사랑하는 까닭에 심곡을 감추지 못한 것이니 이후에 나의 허물이 있거든 또한 일러 깨닫게 하게.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했지만 혹시 후에 이런 일이 또 내가 잘못한 허물이 있으면 그때 너가 나에게 말해줘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고 종일도록 담소하다가 자리를 파하였다. 그러고 나서 계속 이야기를 나눴다. 유한림이 조정의 일을 마친 후 백자당에 이르렀고요. 술에 취하여 자지 못하고 난간에 기대어 주위를 완상하니 달빛은 낮과 같고 꽃그림자가 하늘거렸다. 호탕한 흥이 일어나 교씨를 찾았습니다. 노래를 부르라고 했더니 교씨가 말합니다. 찬바람에 몸이 아파 부르지 못하나이다. 튕겼습니다. 튕겼다라는 말이 거절했다라는 거죠. 여자의 도리는 남편의 명을 따르는 것이거늘 내가 노래를 부르라 하였더니 핑계를 대니 여자의 도가 아니라 아까 심심하기로 노래를 불렀더니 부인이 듣고 불러 책망하되 뭐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요괴로운 노래로 집안을 어지럽히고 한님을 미혹하게 하는구나. 이후에 또 부르면 내가 혀를 끊는 칼도 있고 벙어리가 되는 약도 있으니 이후로는 삼가고 조심하라 하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어머 웬일이야. 아까 그렇게 사부인이 좋게 얘기해 줬는데 교낭자는 지금 사부인을 모함하고 있네요. 첩이 본래 빈번한 계집으로 상공의 은혜를 입어 부귀영화가 이와 같으니 비록 죽으나 한이 없을 것이로되 다만 상공의 청덕이 첩으로 인하여 흠사될까 하나이다. 한림이 크게 경화하여 놀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되 저가 항상 투기를 안 노라 하고 교씨 대접하기를 후하게 하여 교씨의 단점을 잃은 적이 없더니 이제 교씨의 말을 들으니 집안에 무슨 연고가 있다라고 하면서 웬일이야. 유한림도 사부인을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모함이 성공했네요. 바로 김만중의 사시남정기의 한 부분입니다. 재밌죠?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문제로 들어갈게요. 윗글에 나오는 인물 간의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사부인과 교씨는 유한림에게 처와 첩인 관계 맞고요. 사부인과 교씨는 서로에게 말하는 어투에 차이가 있는 처첩 관계 맞습니다. 교씨는 유한림과 사부인 앞에서 공손하게 대하는 관계이고요. 유한림은 사부인에게 친근하고 교씨와는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술 취하면 교씨 찾고요. 그리고 교씨의 교란 작전이라고 할까요? 모함에 지금 살짝 빠져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춘낭은 사부인과 교씨 중에서 사부인을 주인으로 모시는 관계에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정답 4번 찾고요. 그 다음 문제. A에서 나타난 사부인의 음악에 대한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거 A 부분은요. 지금 검은고 소리를 듣고 나서 이런 그 네가 연주한 것은 옛날에 좀 이렇게 안 좋은 음악이었어. 이렇게 안 좋은 사연을 갖고 있는 음악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이죠.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음악의 유래를 알지 못한다 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알고 즐긴다가 아니라 알지 못하고 즐긴다. 그 다음에 사람의 감정을 숨김없이 표현한 음악은 덕행에 어긋난다 라고 했고요. 혼자서 조용하게 음악을 감상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라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알 수 없는 부분, 아내로서 남편의 즐거움을 위해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여자의 도리에
합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음악에 심취하는 것은 여자의 도리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는 맞습니다. 그래서 음악에 심취하는 것은 여자의 도리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자제해라라고 했고요. 자,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 35번입니다. 문맥상 기억과 보기에 대한 설명. 기억을 보시면요. 기억이 어느 부분에 나와 있느냐. 기억이 소첩이 배운 것이 적어 잘못함을 깨닫지 못하였더니 부인께서 이르시니 가슴에 새겨 잊지 않으리다 라고 어때요? 교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해요? 겉으로는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부인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모함하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상황이고요. 보기 황진이의 시조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시조죠. 한번 보시면 청산리 백개수야 벽개수야 청산리 벽개수야 수위감을 자랑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때요? 청산리의 벽개수야 너의 수려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청산 속에 흐르는 푸른 시냇물아. 벽개수는 여기에서 두 가지 의미입니다. 푸른 시냇물과 그렇죠. 벽개수라는 당사자이죠. 왕실 종친이었던 벽개수 이은원을 의미합니다. 이은원을 보고 이런 시조를 읊은 거죠. 너 멋있다고 그리고 쉽게 흘러간다고 자랑 마라. 일도 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일도 창해 다시 한번 넓은 바다에 도달하고 나면 청산으로 돌아오는 것이 어려우니 명월이 망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월은요 달이 망공산하니 어때요? 빈산에 가득 차 있으니 라는 해석과 명월이 황진이를 의미하죠. 황진이가 망공산하니 빈산에 가득 차 있으니 쉬어간들 어떻겠느냐. 지금 겉으로는 청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황진이 또한 어때요? 꾸시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벽개수를 유혹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보시죠. 기억은 보기에 비해 감정의 노출이 더욱 강하게 표현되었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보기는 약간 중의적인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고요. 기억은요 오히려 모함하고 있는 속마음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 아니고요. 노출이 강하게 표현되었다라는 것 아니고요. 기억은 보기에 비해 화자의 의도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은 역시 감정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가 있는 모함을 하려고 하는지는 우리가 몰랐었죠. 자, 3번 보기는 기억에 비해 인물의 형상화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했는데 보기에서 오히려 중의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자, 기억과 보기는 문면에 나타난 의미 외에 숨겨진 의미 담겨 있나요? 맞습니다. 겉으로는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라고 오히려 남편이라고 해야 되나요? 남편에게 이르고 있죠. 모함하고 있죠. 그리고 보기 또한 청산에 대해서 노래하는 듯하지만 속으로는 유혹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5번을 볼게요. 기억과 보기는 상대나 청자에 대해 같은 등급의 경어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죠. 기억은 처첩 관계이죠. 그래서 상하가 구문이 있고요. 니은은 경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들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을 비판하는 한자 성어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니은 부분을 보시면요. 니은 부분 보시면 교시가 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시에 대해서 교시가 니은인데요. 한자 성어 비판하라고 하네요. 교시는 어떤 사람인가요? 지금 계책을 꾸며서 계략을 꾸며서 어때요? 사부인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사부인을 모함하고 있네요. 1번 볼까요? 연목구어. 목적이나 수단이 일치하지 않아 성공이 불가능하다라고 했나요?
오히려 이 부분이 맞는 표현이네요. 왜 그러냐면 교씨는 지금 계략을꾸에서 사부인을 모함하고 있고요. 남편에게 유한림에게 말했던 유한림 또한 어때요? 슬쩍 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있죠. 그러면 교씨의 계량은 그렇죠. 지금 성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목구어 같은 경우는 어때요? 허술하게 준비해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고자 했을 때 가장 거리가 멀다라는 거. 나무가 인연하여 물고기를 구한다. 허술한 계책으로 큰 일을 도모한다. 교씨는 전략적으로 사부인을 모함하려는 계획이 있고 그것이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가장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우선 1번 찾고요. 적반하장.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잘한 사람을 나무라는 경우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교씨의 행동이 딱 적반하장이죠. 교원, 영색, 남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교무의 꾸며서 하는 말과 아첨하는 얼굴빛, 작은 일을 크게 과장하여 말한다. 침소, 봉대, 마음이 음용 맞아서 겉과 속이 다르다. 표리, 부동,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연목구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7번이요. 디귿에 나타난 인물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디귿 보시면 저가 항상 투기를 안노라 하고 교씨 대접하기를 후하게 하여 교씨의 단점을 잃은 적이 없더니 이제 교씨의 말을 들으니 집안에 무슨 연고가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유한림은요 교씨의 말을 사부인에 대한 모함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전혀 알지 못하고 그 모함에 빠져들어서 의심하고 있죠. 유한림은 교씨의 말과 태도에 불신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사부인의 마음이 변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노여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심 단계입니다. 유한림은 사부인의 예전 행동과 말에 대해 의심스럽게 여기게 되었고요. 유한림은 교씨의 말과 사부인의 말을 견주어 보아 진상을 알아차리지 않고 있고요. 아직은 교씨의 말만 믿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길었죠. 시간이 문제가 많진 않았지만 지문이 좀 길어서 여러분들 잘 정리해 주시고요. 나와 있는 한자성어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언급된 이상 꼭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처럼 니은을 비판하는 한자성어로 찾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또 한 번 그랬죠. 가장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한 번 문제가 나온 곳에서 뒤틀어졌기 때문에 문제 꼼꼼하게 잘 읽으셔야 실수하지 않으실 것 같네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 38분부터 문제 마지막까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힘내서 다음 시간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